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홍구공원에서의 거사가 있고 나서 김구는 곧바로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바로 일본 총영사관에서 70여 명의 경찰과 헌병을 동원해 다음날 새벽부터 프랑스 조계를 뒤지며 김구와 임시정부 요원들 체포에 혈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임시정부 핵심 임원들은 미리 무사히 도피했습니다. 김구도 피치 목사의 아들 집으로 김철, 엄항섭, 안공군과 함께 급히 숨어들었습니다. 김구는 윤봉길의 홍구공원 거사 이전 이미 일본 대심원의 긴급 수배자였습니다. 이봉창의 천황 암살 미수 배우였기 때문입니다. 일제는 본국의 내무성, 경시청, 법무성은 물론 조선 총독부, 나남에 있는 제19사단, 만주의 관동청, 상하이 현지의 영사경찰관들이 모두 나섰습니다. 특히 상하이 일본 총영사관 경찰은 특고를 만들어 경찰과 형사들 수를 늘리고 특별히 조선인계를 만들어 김구를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을 샅샅이 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구에 대한 체포 공작은 좀채 진전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동경 대심원의 가메야마와 요시다 두 검사, 동경 경시청 소속 경찰 수사관 두 사람도 이미 김구 체포를 위해 상인으로 이장해 상하이로 들어와 있었지만 김구의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법무성에서는 아예 베테랑 검사를 파견해 상해 임시정부의 역사와 독립운동가들의 계보를 철저히 파악해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과가 없어서 결국 1월 9일과 3월 9일 상하이 일본 총영사는 예무대신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김구는 수사의 손이 그의 신변에 미칠 것을 예지하고 교묘히 소재를 감추었기 때문에 명확한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모든 수사력과 정보망, 조선인 밀정들을 총동원해 추적하고 있었지만 김구는 1919년 상하이에 온 이후로 13년 동안 거의 프랑스 조계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봉창의 동경의거를 끝내고서는 더욱 몸을 숨기고 발걸음을 조심하며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가 윤봉길의 홍구공원 거사를 성공시켰던 것입니다. 조선 총독부와 조선군 사령부에서는 이번 홍구공원에서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윤봉길이 한국인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더욱 눈에 불을 켜고 김구와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임정 요인들과 관련 있는 친척, 친구들이나 식구들을 선발해 밀정을 만들어 상하이로 파견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임시정부 의정훈 의원이 일본 밀정이 되어 밀고를 하는가 하면 김구의 가장 측근들로 구성돼 임정 내부의 밀정을 처단하고 수색해야 할 병인 의용대 대원 중에도 밀정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여성 밀정도 다수 파견했는데 한때 김구의 비서였다는 이화림은 조선에서 온 여성만을 담당해 밀정을 색출해야 할 정도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탐들보다도 그야말로 우글대는 조선인 밀정과 밀고자들이 더 문제였고 더 치명적인 적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무엇보다 윤봉길 의거 이후 상하이 교민들의 동요였습니다. 김구는 결단을 내립니다. 상하이에 남아있던 교민들이 일본 경찰들로부터 시도 때도 없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을 보고 5월 9일과 10일에 로이터 통신사와 시사신보에 홍구공원 폭탄 투척 사건 주모자의 자백이라는 공개장을 발표합니다. 이 발표는 물론 상하이에 남아있는 동포들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지만 이 모든 거사 뒤에 김구가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해 김구 자신에게로 추적의 초점을 맞추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한편 상하이 일본 총영사관과 관동청이 합작해 김구 체포 공작을 진행하는 사이 또 다른 일본 특무기관에서는 단독으로 김구 체포 공작을 은밀히 진행합니다. 상하이 주둔 일본군 헌병대에서 밀정 박춘산을 프랑스 조계로 은밀히 들여보낸 것입니다. 그렇지만 박춘산이 살고 있던 곳은 프랑스 조계였기에 교민단 요인들이나 김구를 유인해 체포하려던 헌병대의 계획은 프랑스 영사관과의 마찰만 일으키고 실패합니다. 또한 국내에 있는 일본의 여러 기관에서도 김구 체포를 은밀히 추진합니다. 나남의 제19사단에서도 윤봉길 의거 직후인 5월에 한국인 헌병보 이진룡을 독자적으로 상하이에 파견합니다. 함경북도 무산 헌병분대 소속이었던 이진룡은 석형구로 이름을 바꾸고 인삼상인, 서적 외판원으로 신분을 위장한 채 은밀히 김구의 행적을 탐문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한인 애국당과 교민 사이의 감시망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의심을 사지 않게 공동조계에서 프랑스 조계, 전
임시 의정원 의원이었던 임득산의 집으로 숙소까지 옮겼지만 결국 신원이 탄로났습니다. 8월 17일 교민단 의경대는 밀정 이진룡을 처단합니다. 상하이 파경군에서는 윤봉길의 사형 집행을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김구 체포를 위해 윤봉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형 선고 4개월이 지난 9월 16일까지도 상하이 일본 총영사는 윤봉길의 사형 집행을 반대한다는 보고서를 외무성에 보내고 있습니다. 김구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윤봉길이라는 미끼가 필요하고 김구의 체포가 없는 한 이봉창의 대역 사건도 윤봉길의 홍구공원 사건도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점점 김구의 체포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상하이의 모든 일본 특무기관은 김구를 체포하는 것보다는 암살하는 방향으로 작전을 바꿉니다. 거기에는 조선 총독부가 앞장을 섭니다. 김구 암살 시도는 크게 3번 일어났는데 그 첫 번째가 조선 총독부 상하이 파견원 나카노 가츠지의 하수인 밀정 오대근에 의해 진행된 1935년 2월 암살 시도였습니다. 밀정 오대근은 경기도 양평군 출신으로 상하이로 건너오기 전 서울에서 사회주의 단체인 경성청년회에서 활동했습니다. 1932년 3월에는 윤봉길이 다녔던 종품공사에서 윤봉길 등 한인 노동자가 해고되어 파업을 일으키자 이들을 적극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홍구공원 사건 다음 해인 1933년 1월 동지들을 배신하고 몰래 조선 총독부 파견원으로 전향하고 맙니다. 그러다가 1935년 2월 난징에서 김구 암살을 위해 공작원 5명과 함께 숨어있다가 행방불명이 되는데 뒤에 알려지기로는 장개석의 특무기관인 나무사에 체포되어 처형됐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역시 조선 총독부 파견원 히토스키 도헤이가 이중밀정 이명창 즉 위해림을 시켜 아나키스트 정화음을 이용해 김구를 제거하려 한 사건입니다. 그때 아나키스트 계열은 한인 애국단의 김구와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위해림과 정화음은 1935년 8월 1일부터 암살 작전을 개시합니다. 그렇지만 어쩐 일인지 김구를 끝내 찾지 못하고 또 왕정이 저격 사건까지 터지자 점차 김구 암살은 흐지부지되고 맙니다. 결국 이 암살 시도는 조선 총독부와 일본 총영사관이 작전비만 날린 채 실패하고 맙니다만 아직까지도 그 실패의 전모는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세 번째 김구 암살 시도는 홍구공원 사건과 중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임시정부 내부가 갈등에 휩싸여 있는 것을 일제가 노린 결과였습니다. 임시정부는 1937년 11월 23일 김구의 소집령에 따라 난징에 모여 100여 명 동포들은 중국 목선 한 척에 타고 창사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창사에 도착하니 다행히 김구가 전부터 알고 지낸 후난성 주석 장치중이 부임해 있었고 중국 정부와 주미 동포들로부터도 원조가 있어 그 어디에서보다 생활이 순조로웠습니다. 창사에서의 생활이 안정을 찾자 김구의 한국국민당, 이청천의 조선혁명당, 조소왕의 재건 한독당 사이에 그동안 의논해왔던 3당 통일 문제가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드디어 3당은 1938년 5월 7일 조선혁명당 당사인 남목청에 모여 3당 통일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김구는 약속 시간에 맞춰 남목청에 도착했습니다. 동지들과 오랜만에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연회를 열려고 할 때 낯익은 청년 이운환이 갑자기 들어닥치며 권총을 난사했습니다. 첫 발에 김구가 맞아 중상, 제2발에 현익철이 중상, 세 번째 발에 유동열이 중상, 네 번째 발에 이청천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현익철은 이 총격으로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사망했고 김구와 유동열은 한 달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고질적인 알력 때문에 일어났다고 한동안 알려진 남목청 사건이었습니다. 실행 범인은 조선혁명당원 이운환이었고 독립운동가 박창세와 강창재가 변절하여 배후에서 공모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전이 있습니다. 실은 독립운동가들의 내부 갈등이 아니라 이 사건의 진짜 배후는 상하이 일본 총영사관 경찰부였던 것입니다. 일본 총영사관은 김구 암살을 위해 병인 의용대 대장이었던 박창세를 집중 회유했던 것인데 그 당시 박창세의 아들 하나는 고국으로 들어가 선수 생활을 하려고 했던 유명 권투 선수였기에 일본 총영사관의 협조가 필요했고 또 아들 하나는 아예 일본 총영사관의 밀정으로 마약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두 아들과 박창세의 처신은 꼼짝없이 일본 총영사관의 먹잇감이 된 것입니다. 이 세 번의 암살 미수 말고도
일본 제국의 암살자들은 해방이 될 때까지 이동하는 임시정부를 뒤쫓으며 김구 주변을 지속적으로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그렇지만 김구는 다행히 일제의 마수에서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 상해 임시정부는 종속할 수 있었고 민족의 자존심은 결코 항복하지 않는 정부의 이미지로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후세의 사람들이 백범 김구의 활동과 공과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많은 말을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살아남아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지켰다는 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자 큰 업적일 겁니다.